따끈따끈한 햇살이 좋다는 텃밭 작물들이 여기저기서 곱게 물들어가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산골여행입니다. 요즘 일조량이 좋아서 곡식들이 잘 자라고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가뭄과 폭염이 지속되면 내가 키우는 작물들도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키우다가 견디지 못하고 시들어 죽고 있는 작물들도 곳곳에서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작물들을 찾아다니면서 수확해 오려고 합니다. 정성 들여 키웠지만 먹지 못하고 버리기 쉬운 것들을 다듬고 손질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볼게요. 오늘 산골 여행에서 꿀팁 많이 얻어 가세요. 오늘은 8월에 더 맛있는 복숭아를 수확하고 있는데요. 복숭아 나무 옆에 서 있기만 해도 달콤한 향기가 기분까지 좋게 해주고 있네요. 복숭아 나무를 심고 올해 첫 수확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키워서인지 한개를 맛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복숭아 한 그루 텃밭에 심어 보아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자라고 열매도 주렁주렁 맺어서 채소밭과는 또 다른 기쁨이 있답니다. 제가 키운 복숭아 가까이서 구경 한번 해보세요. 전문 농장처럼 잘 키웠죠? 색감도 어찌나 이쁜지요? 심을 곳만 있다면 강력 추천드려보고 싶네요. 복숭아를 처음 키워보는 초보가 이렇게 예쁘게 키운 비결은 별거 없습니다. 매실처럼 열매가 작을 때 종이 봉투로 꽁꽁 싸매어 주었더니 이렇게 벌레도 먹지 않고 잘 익어 주었습니다. 복숭아는 생과일로 아삭할 때 먹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선별을 해서 이쁘고 좋은 것들은 나눔을 할 수가 있어서 더 좋았고요. 품질이 좋지 않은 것들은 도려내고 다듬어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게 가공도 해보았습니다. 복숭아는 달콤하고 아삭하고 너무너무 맛있는 과일인데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는 과일이라서 참 아쉽지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맛있게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을까? 과체류 가공 공부도 몇 년 동안 해본 경험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 보았는데요. 함께 해볼까요? 먼저 못난이 복숭아를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없애 주었고요. 물 1리터에 설탕 1컵과 식초를 희석한 다음 복숭아를 잘라서 샤워를 시킨 후에 수분을 쭉 빼주었고요. 그리고 살짝 말려서 냉동 보관을 해보았습니다. 어때요? 참 맛있을 것 같지요? 저는 이 작업을 하면서 겨울에도 싱싱한 복숭아를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벌써 행복해집니다. 제가 만든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많은 분들께 영상으로 나눔도 해드릴게요. 많이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설탕 약간 넣고 레몬즙 1스푼 넣고 살짝 끓여서 통조림도 만들었는데요. 요건 만들고 바로 먹을 수 있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르르 녹는 맛이죠.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 드릴 것은 맛있는 간식, 어른들도 아이들도 모두가 좋아하는 옥수수입니다. 그런데 제 옥수수 한번 보세요. 너무나 꽝꽝 여물었네요. 옥수수는 수염이 마르면 바로 수확을 해야 첨가물 없이 삶아도 부드럽고 달콤하고 맛이 좋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확 시기를 놓쳐서 딱딱하게 여물었다면 어떻게 먹을까요? 딱딱하게 여문 것도 활용도는 참 많습니다. 늦었지만 일단 따 볼까요? 1년 내내 맛있게 먹는 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만 믿어보세요. 옥수수 따러 갔다가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만큼만 따가지고 후다닥 도망왔습니다. 옥수수 안 까봐도 옥수수 차나 뻥튀기 용도로밖에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시기를 놓치지 않았다면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참 아쉽네요. 이런 옥수수는 씨앗으로도 몇 개씩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제가 심을 것은 1개 정도면 충분한데요. 옥수수 파종 시기가 다가오면 이웃에서 씨앗 나눔을 부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여유있게 준비해 둡니다. 씨앗용으로 보관할 것은 겉껍질을 반쯤 제거하고 이렇게 남겨주면 좋은데요. 씨앗으로 2개만 남겨둘 때에는 이렇게 묶어서 걸어두면 되고요. 여러 개를 남겨둘 때에는 긴 머리를 따듯이 엮어주면 됩니다. 텃밭 농사를 비용 들이지 않고 쉽게 지으려면 계절마다 나오는 씨앗 보관법도 알아두시면 유용하답니다.
이렇게 이쁘게 걸어두고 내년 봄까지 감상도 하는 재미도 누려보시면 시골살이가 더 낭만적일 것 같으네요. 오늘 손질한 채소즙과 과일에서 나온 과즙을 버리지 않고 졸이면서 옥수수 알맹이도 따보려고 합니다. 겉껍질을 벗겨내고 바로 이 작업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직 뻥튀기 할 정도로 바짝 마른 상태는 아닙니다. 옥수수 알맹이를 손톱으로 세게 누르면 살짝 들어갈 정도로 마른 상태입니다. 이걸 통째로 압력솥에 삶아도 바로 먹을 수는 있는데요. 첫 번째 수확한 옥수수는 삶아서 저장을 해두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확 시기도 놓쳤기 때문에 더 맛있게 매일 먹을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조금 꼼꼼한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수확 시기를 놓치지 않는 편인데요. 저의 농사는 1순위가 아니랍니다. 저에게는 나의 일상이 1순위인데요. 가족들이 호출하면 바로 2순위, 3순위로 밀려난답니다. 주부들은 저와 같은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은 우리 손주 방학 기간이라서 아기와 놀아주고 돌아왔더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즘 또 열심히 부랴부랴 밀린 일들을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알맹이들을 모두 따주었습니다. 옥수수 알맹이가 깨끗해 보이죠? 그런데 물에 담가 보시면 이물질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박박 문질러서 여러 번 씻어내 주시고요. 옥수수가 여무른 상태에 따라서 물에 30분쯤 담궈 두었다가 물기를 쭉 뺀 다음 위생팩에 담아서 냉동 보관합니다. 그리고 밥을 지을 때 한 줌씩 넣어서 밥을 해보시면 톡톡 씹히는 구수한 옥수수 맛에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어때요? 여기저기서 떼굴떼굴 굴러다니다가 버리게 될 옥수수를 1년 내내 맛있게 건강하게 드실 수 있겠지요? 이번에도 버려지는 것을 맛있게 만드는 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산골여행 힘내라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다시 출발해 볼게요. 이곳은 참외가 자라고 있는 참외밭입니다. 올해에는 참외 모종을 심어 놓으면 뿌리가 활착을 하지 못하고 몇 번이나 죽어서 모종을 다시 구입하지 않고 포기했었는데요. 작년에 참외를 먹고 씨앗을 버린 곳에서 자라준 모종들을 뽑아다 옮겨 심어 보았습니다. 참외가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는데요. 요즘 날씨 탓인지 일주일 집을 비운 사이에 이렇게 모두 말라 죽어 있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아직 익지 않은 상태라서 과일로 먹기는 조금 어렵답니다. 다행히도 참외가 아직 물컹하지 않은 것 같아서 모두 수확을 해보려고 합니다. 참외는 은은한 향기가 좋은 과채류입니다. 그래서 과일로 먹어도 맛있고요. 장아찌로 만들어 두고 드셔도 별미입니다. 그런데 저는 발효식품을 공부하는 동안 장아찌를 원 없이 만들어 보아서요. 요즘은 장아찌는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샐러드로 먹을 수 있고 간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텃밭 가장자리에 심어 놓은 오이도 요즘 주렁주렁 열려서 오이도 수확해서 가져왔습니다. 요즘 제 농장에서는 오이가 감당이 안 될 만큼 주렁주렁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 요리를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마트에 갔다가 오이 2개를 묶어서 3,500원에 판매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데요. 요즘 채소값이 비싸서 채소도 마음 놓고 장바구니에 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텃밭에서 이렇게 많은 수확을 해보았는데요. 수확량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오늘 하루 동안 수확하고 다듬고 저장하고 일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런 일들을 모두 전해드리기에는 여러분들께서도 지루하실 것 같아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주제별로 더 자세히 전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확히 알 수 있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작업하는 것들을 잠깐만 보여드리고요.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산골여행에서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산골여행 응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